네, 소액주주 여러분,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코스피 이전 상장이 여러분 가결됐습니다. 네, 이사회에서 가결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바라왔던 그 사안이 가결이 된 건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후 수순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 DX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았죠. 그래서 포스코 DX 사례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는 좀 일단 축하해야죠. 네, 축하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축하를 할까요? 네, HLB 축하. 막 이렇게 우리 그 응원 문구 한번 씁시다. 네, 응원 문구 한번 HLB 축하 이렇게 상단의 번호로 응원 문자 한번 많이 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요즘 굉장히 인색하신데 오늘 같은 날은 응원 문자 한번 쏘세요. 네, HLB 축하 이렇게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자신감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집주 같은 경우는 막판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갖겠습니다. 먼저 응원 문구를 많이 좀 써주세요. 네, 오늘 같은 날 기분 좋으시죠? HLB 축하 문구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 그 이사회 결의가 먼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사회에서 가결이 되면 임시 주총을 엽니다. 그래서 임시 주총에서 가결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했던 공매도 압박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건으로 해서 주가가 위쪽으로 치고 가는데 공매도 숏 스퀴즈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당연한 겁니다. 스퀴즈가 발생을 해야죠.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요거 일단 공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거 보세요.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 해가지고 나왔죠. 네, 임시 주총이 언제 열리냐면은 12월 21일 날 열립니다. 한 두어 달 남았어요. 요거 일단 주총 이전까지 주가 행보가 어떤 흐름을 보이겠느냐 이거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0월 17일에 이사회 결의가 났다. 뭐 이 건의 공시가 기분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경영 사항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네, 이사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추진에 대해서 보고 및 가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발표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 보합 권역에서 이제 있지만 이 여파가 결국 작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타격을 입을 것은 이제 공매도가 될 수 있겠죠. 네, 공매도는 이게 어제 것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먼저 타격을 좀 받을 것이고 일단 그럴 것이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포스코 DX도 이제 같은 수순으로 밟아서 지금 임시 주총까지 가결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DX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포스코 DX예요, 여러분. 얘네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가가 이 위치에 와 있나 이걸 봐야 되겠어요. 지난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이 언제냐? 바로 요 날이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요 날 뭘 발표했냐면 임시 주총 개최건과 관련한 그 이사회 결의 이 건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네, 이날 이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날 이사회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날에 이제 이사회 결의가 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임시 주총은 언제 있었냐면요, 10월 5일입니다, 여러분. 10월 5일이라고 한다면 어느 자리냐면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예요.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 DX 같이 이 둔한 종목도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시세를 찍었죠.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더블 가까이 시세를 냈어요. 더블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살짝 둔화됐다가 이때가 이제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날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블 정도 시세를 냈던 게 포스코 DX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볼 때 지금 현재 HLB는 이 31,000원 자리에서 얼마까지 올라야 돼요? 네, 우리가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 여기 자리가 없네. 6만 원까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더블 정도. 그죠? 근데 뭐 얘네들은 뭐 공매도가 또 최후의 발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공매도가 최후의 발악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감안하면 뭐 여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세 흐름이 여하튼 이 중간 정도까지는 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포스코 DX를 봤잖아요. 포스코 DX가 임시주총 전에
더블 정도 냈잖아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일단 뭐 간략하게 지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사스런 건의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HLB를 축하해 줘야죠. HLB 축하. 이렇게 메시지 응원 문자 많이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그 상황에서 꼭 포스코 DX와 같이 되란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공매도가 최후의 발악을 하겠죠. 네, 이 건에 따른 우리가 정보,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매매, 이런 것들은 제가 신속하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거니까 HLB라고 문자 주세요. 네, 그러신 분들한테는 제가 실시간 정보를 바로 듣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사인이 생길 때, 매매 사인이 생길 때는 막바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영상에서 힘들다고 그랬죠. HLB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이것도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자, 지금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을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될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그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네,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자 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네,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